이슈앤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민재 기자 그리고 매일신문의 이주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역 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고졸 채용 전형 확대로 지역 대학의 미달 사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2021년 개강이 이미 이루어진 가운데 올해 대구권 대학 신입생 모집은 미달 폭이 컸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자, 대구권 대학들 정원 등록률이 많이 저조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보통 대학교 입학 전형은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 추가 모집을 결혼에 대해서는 이 추가 모집을 통해서 또 신입생을 충원합니다. 네. 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대구 지역 대학 모두 추가 모집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종 등록률이 전년도보다 떨어졌습니다. 경북대학교는 모집 인원 4,624명에 4,555명이 등록해서 98.51%의 등록률을 보였는데요. 지난해 99.81%보다 1.3%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경북대학교라면 지역을 대표하는 또 학교이고 또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공립대학교인데 100% 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이례적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다른 대학들도 상황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등록금이 좀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록률이 떨어졌으니 다른 대학들도 역시 상황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계명대 최종 등록률은 98.46%로 지난해에 비해 1.5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해 신입생 등록률 100%를 기록했던 대구 가톨릭대 역시 올해는 83.8%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16.2%포인트 정도 떨어진 건데요. 2,800여 명 모집에 2,400명이 등록해서 400명이 미달됐습니다. 네, 대구대의 최종 등록률도 지난해 99.95%에 비해서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는데요. 80.8%로 마감됐습니다. 4,070명 모집에 2,290명이 등록했는데 추가 모집에서 결국 780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대구 한의대는 이제 등록률이 96.2%였거든요. 2019학년도 100%에서 지난해 99.93%에 이어서 매년 이렇게 등록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4년제뿐만 아니라 그 전문대도 좀 상황이 좀 비슷한데요. 최근 5년간 평균 취업률이 80%가 넘었던 영진 전문대의 경우는 4년제 대학 졸업 후에 재입학하는 어떤 그런 신입생들도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영진 전문대에는 신입생 정원 등록률이 90.4%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계속 이제 100% 등록률을 이제 기록했던 대학입니다. 네. 그나마 영남대는 이제 등록률 하락폭이 이제 가장 작았습니다. 4,560명 모집에 4,534명이 등록해서 99.4% 등록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보다 0.3%포인트 하락을 했으니까 다른 4년제 대학들보다는 사정이 아주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정이 좋다는 영남대학교가 99.4% 등록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4,500명이 넘으니까 몇백 명 정도는 또 등록을 못한 것 같고 다른 학교들도 또 수백 명, 많게는 700명 가까이 등록을 못한 것 같은데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령 인구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달 사태가 예상됐던 일이기도 한데 대구 이외에 다른 지역의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전국적인 문제로 교육 당국도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지역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광역시인 부산과 대구에서 좀 피해가 큰 모습인데요. 올해 추가 모집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비수도권 대학에 몰려 있었습니다. 전체 추가 모집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이 23,889명으로 전체의 91.4%에 달했는데요. 지역 명문대로 꼽히는 지방 거점 국립대의 상황도 이제 비슷합니다. 전국의 지방 거점 국립대 모두 9개가 있는데요. 네. 경북대가 1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대 133명, 경상대 123명, 부산대 90명, 충남대 60명 등 모두 이제 715명에 달했습니다. 추가 모집 인원이 500명 이상인 대학은 대구대, 강원도 원주 상지대, 전북 익산 원광대, 부산 동명대,
등 이제 모두 16곳으로 모두 이제 비수도권 대학들입니다. 네, 단국대 의대를 포함해 자연계 최상위 학과라 불리는 의대도 전국적으로 미달 인원이 20명에 달했습니다. 계명대학교 의대도 미달 인원이 나섰는데요. 수도권 대학도 미달 인원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만 다만 인서울 수도권 대학들은 이미 1차 추가 모집에서 5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입학 정원 모집을 마감을 했는데 다만 이제 뭐 거점 공립대학교나 뭐 명문대 캠퍼스를 제외한 지방권 대학에서는 0.2대 1 수준으로 추가 모집을 아무리 해도 이게 지원자가 모이지 않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네, 등록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가 있는데 물론 인구 감소, 학령 인구 감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우리 작년부터 불었던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조금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력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학교나 학원을 가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이로 인해서 대입 입시도 큰 혼선을 빚기도 했는데요. 대학 등록을 포기하는 재수 인원도 많은 것도 이제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8세 학령 인구는 2021년 47만 6천 명입니다. 지난해 51만 2천 명보다 3만 5천 명 줄어들었는데요. 학령 인구는 2024년에 43만 명, 2040년에는 현재의 절반인 28만 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지방대의 위기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예, 뭐 대학 수학능력 시험 원서를 쓰는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험생이 지난해 이제 49만 3,500명이었는데 이게 전년보다 10%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1994년 처음 이제 수능 시험이 치러진 이후로 5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 반면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입학 정원은 55만 6천여 명이 되니까 수능 응시자보다 정원이 이제 6만 명이나 더 많은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응시능보다 정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 간에도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학생들 채우지 못해서 학교들이 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학생 모집 시기에서 이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기도 하고 또 뭐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가는 그런 학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구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김상호 대구대학교 총장이 올해 등록률이 지난해보다 거의 한 20% 정도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어떤 그런 의사도 밝혔습니다. 네. 지방 대부분 사립대학이 미달을 겪고 있는데 총장이 나서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이제 대구대학교가 처음입니다. 김상호 총장은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구대 새 집행부의 학교 경영 역시 내년 신입생 충원율, 등록률에 이제 거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올해는 미달 대학들이 추가 모집에 나섰는데도 등록률 충족이 안 되자 계속해서 추가 모집을 했는데요. 이게 총 7차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엔 성적도 필요 없이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하는 학과에 입학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대학도 나올 정도였는데요. 네. 예, 대학교 정원 이제 미달 사태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게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현재 대학 등록금이 거의 13년째 거의 이제 동결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인하되는 그런 추세에 있었는데 학생 수 감소까지 맞물리면서 이제 폐교 위기에 몰리는 지방대는 이제 더 속출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이 유지될 경우 3년 후인 2024년에는 입학생이 12만 3천여 명 부족해집니다. 대학 정원의 4분의 1 가량을 채울 수가 없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요즘 뭐 우스갯소리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이렇게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이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이게 지역에서의 교육계의 분위기는 좀 그렇겠죠. 경악을 떠나서 약간 좀 이제 두려움에 질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은 뭐 모집 정원을 줄이고 또 학과 개편을 통해서 네네. 학교가 좀 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 간다면 학교가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앞으로는 모든 지방대학교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 모일 것이다. 뭐 지방대가 이제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도 있던 것 같은데 이게 이론상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올해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은 서울 8만 8천여 명을 포함해서 19만 명이었는데요. 지방 국공립대 6만여 명 수준이고 여기에 뭐 경찰대학 등
특수대학 입학 정원을 합하면은 26만여 명입니다. 네. 산술적으로만 봐도 2024년에는 거의 모든 수험생이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또 특수대학에 진학이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나머지 지방 사립대는 전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 수 감소 효과가 서울과 지방에 균등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대학교에 아예 학생들이 안 가버리는 이런 서울과 인서울과 지방대 사이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네, 뭐 생각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은 뭐 서울과 또 지방 사이의 교육 불균형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지역에 있는 대학, 지방 대학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학마다 자율적인 감축에만 기대고 있을 뿐이지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예, 지방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 사실 이게 지방대학 하나가 대학교 하나가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아주 크지 않습니까? 네. 뭐 그건 차치하더라도 학생들은 이제 학습권을 좀 침해받게 될 것이고요. 교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 사회는 이제 상권을 잃는 등 이제 황폐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한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지방대학 몰락을 막고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학 정원의 10%는 감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원 외 모집을 정원 내로 다 흡수를 해서 흡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법인이 같은 대학은 다 통폐합을 해라 이런 좀 지적까지 좀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학생 수 정원을 좀 줄이면서 학교의 좀 경쟁력을 높이면서 그리고 또 학교 특성화를 통해서 학생들을 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다룰 이슈는 백신 접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국내에서도 진행 중인데요. 도입 전부터 백신 확보 문제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성 문제 등과 관련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하루빨리 시민분들 모두가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김 기자, 코로나 백신 접종 현장을 뭐 여러 군데 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종은 어떻게 좀 돼가고 있습니까? 예, 지난 8일 기준입니다. 코로나19 그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집계를 보면 전날 0시를 기준으로 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모두 31만 4,600여 명입니다. 네. 지난달 26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접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9일 만에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주 속도가 좀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접종 대상군인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만 65 미만, 또 1차 대응 요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진,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총 76만 3천여 명이 1차 접종 대상자인데요. 네. 이들 중에 41.2%에 달하는 수치가 이미 접종 완료를 했다는 겁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이 두 종류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 백신이 약 31만 건, 또 화이자 백신이 5,300여 건에 그쳤습니다. 네. 요양병원 또 요양원 시설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는 별개로 또 사망이나 또 의심 증세 이 의심 사례가 이제 신고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접종된 후에 신고된 사망 사고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9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모두 11명입니다. 보건당국은 먼저 조사한 8명에 대해서 조사를 좀 벌여봤는데 모두 백신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추후 인과성을 좀 조사를 한 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사망자 8명은 20대 1명, 40대 1명, 50대 4명, 60대 2명으로 모두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었습니다. 평소 기저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 조사반이 백신과 사망 간 인과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총 6가지였습니다. 먼저 사망자 모두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것도 백신을 맞을 때 같은 기관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맞았는지 그것도 좀 인과관계를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걸 봤더니 같은 기간, 같은 날짜, 같은 제조 번호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증 이상 반응 사례는 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신 제품의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의 오류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사망 당시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도 없었습니다. 네, 보건당국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사례 8건이 뇌혈관계 질환, 또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당뇨, 내전증 등의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추정 사망 원인인 뇌출혈, 심부전, 심근경색증, 폐혈증, 급성 간염 등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소에 이제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앓고 있었던 질병 때문에 이렇게 사망에 이르렀지 이게 접종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라는 결과를 잠정적으로 냈습니다. 네, 접종 후 이상 증세에 대한 것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접종 센터나 접종 현장을 가보면 백신을 맞고 나서 일정 기간 그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후의 상태를 살펴보는 그런 장소도 있던데 접종 후에 의심 신고 사례는 얼마나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7일 0시를 기준으로 3,900여 명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 3,866건이 접종 후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두통이나 발열, 메스꺼움을 좀 호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경미한 사례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33명은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이게 좀 쇼크 일시간에 오는 쇼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였고 경련 등의 중증 의심 사례는 5명,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망 사례는 11명입니다. 네. 네, 이 아나필락시스는 항원, 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돼서 급격하게 전신에 반응이 오는 것을 뜻하는데요. 접종 주사를 맞고 갑자기 급성 호흡 곤란, 혈압 감소, 의식 소실 등 쇼크 증세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네. 아마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사망자를 조사할 때 이렇게 접종을 하고 나서 급격한 신체 반응, 이런 아나필락시스 반응들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이 쇼크가 왔다라는 신고, 의심 사례는 접수가 됐지만 사망자들에게서는 이 반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때와 맞춰서 사망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심 증상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인데 보건당국은 연관성은 없다. 예,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그리고 의심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그 연관성은 없다고는 하지만 일반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어쩔 수 네. 없습니다. 네. 실제로 대구에서도 사망자가 1명 나타났는데요. 지난 7일에 대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한 60대 여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직원이 2층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서 계명대 대구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네. 평소에 기저질환으로 조현병, 고혈압, 갑상선 기능 저하를 좀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4일 후 1시 30분쯤에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네, A 씨는 그 다음 날부터 발열, 기침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먹었는데요. 6일 오후에는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인지는 인과관계가 아직 확실치 않다. 조금 더 조사해봐야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대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정말 해도 되겠느냐 불안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권영진 대구시장이 그럼 내가 먼저 맞아보겠다라고 네. 말을 해서 화제가 됐었죠. 예, 권영진 대구시장은 한 8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대구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위암 수술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요. 작년인가요? 네. 예. 위암 수술을 한 본인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백신 접종에 대한 안정성과 접종률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권 시장의 이런 반응으로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응원한다라고 했었지만 뭐 일부 시민들은 이제 정말 시장님 허약하신가 보다 이렇게 먼저 백신을 맞으려고 하신다 뭐 이런 말씀도 많았었는데 이제 뭐 어쨌든 그는 곧 약속을 번복해야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7일 지자체장 등 현장 대응 업무와 조금 떨어져 있는 수행하지 않는 그런 구성원들이 먼저 백신을 맞는 것이 안 된다. 이건 것이 좋지 않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데요.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장 등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주요 구성원들이 백신을 먼저 맞는 것이 특혜라고 비춰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게 대구시가 알아보지 않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사전에 질병관리청에 맞아도 되는지 먼저 이렇게 유권 해석을 좀 의뢰를 했는데 맞아도 된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번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이제 코로나19 백신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등이 직접 대면해 현장에서 대응하는 1차 담당자들에게 우선 좀 접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맞은 분도 있습니다. 대전 중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미 맞았습니다. 네. 전에는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처럼 맞겠다고 이번 주에 맞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결국 이제 못 맞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까지 갔었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권 시장은 시민들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고 준비한 지자체장도 있는데라면서 이제 아쉬움을 좀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맞는 것이 좀 전에 이주영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혜라기보다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한때는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먼저 백신을 맞느냐 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었는데요. 권 시장은 백신 접종에 대해서 불안과 또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백신 접종만이 코로나19를 끝낼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면서 조금만 더 힘과 용기를 내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했는데요. 대구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의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백신 접종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은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역 당국의 해안이 필요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이슈엔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